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12월 16일 날 제가 찍고 있는데 이제 아마 영상은 2022년 12월 17일 날 토요일 오전에 이제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원래 이제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만들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PBR로 어떻게 좀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냐, PBR 이 밴드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한번 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뭐 간단하게나마. 이게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정답도 없고, 이게 적정 주가라는 건 없어요. 사실 기업의 미래를 알고 계산을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쓰는 뭐 목표 주가 이것도 맞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애초에 맞을 수가 없어요. 100%. 예. 왜냐하면 그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맞춘다 매번.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나 적정 주가는 절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죠. 네. 왜 애널리스트가 이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했을까? 이 기업은 이 정도가 맞나?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본인이 알면 더 좋아요. 스스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이걸 알려드리고 여기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포스코 좋습니다. 뭐 몇 배 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냥 찍어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왜 이 가격은 괜찮고 이 가격에는 왜 안 좋고 이 기업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기업 가치 분석도 해봐야 되고, 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PBR로 좀 하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주식 투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선정이잖아요. 결국 뭘 살 거냐. 요 빨간색. 요건데 여기서 도대체 난 뭘 살 거냐. 요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어디서 아이디어 얻을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가 뭐 하이닉스를 사겠다. 예,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요새 올리브영에서 내가 뭐 만약에 색조 화장품을 뭐 많이 고르고 있는데 요새 이제 올리브영에서 뭐 색조 화장품들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로멜이라는 브랜드를 쓴다. 그 회사 알아봤더니 그 김태욱 씨, 최실아 씨 남편이죠. 그분이 운영하시는 아이패밀리 SC가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사실 이제 피터 린치 방식이죠. 생활 주변에 찾는 거. 편의점에 갔는데 야,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가 높은데 사람들이 도시락 많이 먹네. 그 편의점에 없는 게 없어요. 예, 그 필수품 많이 팔고. 야, 이거 고물가 시대에 얘네 수혜주 아니야? 그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을 갑자기 이제 딱 떠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정보 수집 및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캐치하시고 이제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 발견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매일 읽어드리는 리포트도 있고요. 그죠? 산업보고서나. 아니면 공시보고, 내부자가 매수를 했어요. 올해 제가 내부자 매수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회사가 그 APS 홀딩스. 그 회사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예. 그 후로 많이 올랐죠, 사실. 왜 여기 최대 주주가 샀을까? 이제 그런 거죠. 최대 주주는 이 기업을 왜 사지? 그것도 하나의 정보 수집이죠. 신문. 네. 그래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정보 수집하고 아이디어까지 하려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그래서 평소에 여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전자공시 이런 걸 어느 정도 공부는 해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거. 요거는 공부를 해놓으셔야죠, 그죠? 이쪽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기업 선정을 해서 바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함께 배우기 처음에도 그 책 소개도 한번 해드린 거고.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도 텔레그램 같은 거, 그죠? 블로그 다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시스템화 해가지고 루틴 있게 하시면요, 이제 나중에는 뭐 그냥 자동으로 돼요, 사실.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오늘 할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아이패밀리 SC를 골랐어요. 기업 선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분석을 해야죠. 야, 이 회사 이걸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색조 화장품을 분석을 해봤더니 정성적 비즈니스 모델. 이 회사 진짜 색조 화장품 많이 판매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거의 단일 브랜드예요. 롬앤이란 브랜드 외엔 별로 없네. 롬앤이 중요하구나. 그럼 이게 잘 팔리면 잘 팔리겠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일본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분석을 해봤더니. 근데 일본 시장도 조사를 해봤어요. 일본 화장품이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야 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뭐 산업도 찾아보고 했더니 예전에 박종대 연구원님이 쓴 자료를 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좋아해요. 이 MZ세대가 일본에 색조 화장품. 일본은 뭐 시세이도도 있지만 색조 화장품 잘 안 만들고 일본 기업들은 기초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요. 이제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안 거죠. 괜찮은데.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체 화장품 중에 1위가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한대요. 그럼 이거 되겠다. 진짜 맞네. 그리고 정량적은 뭐예요? 아이패밀리 SG가 돈을 그동안 잘 벌었는지, 뭐 매출액,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순현금 기업인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이패밀리 SC를 여기다 네이버에서 보면 돼요.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재무를 좀 알고 싶다. 그럼 잘 돼 있죠. 여기 재무정보 나와 있잖아요. 아이패밀리 SC를 치면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종목 분석이 있고 여기 재무 분석이라고 바로 뜨죠. 요거 눌러서 보는 거예요. 분기 단위로 바꾸셔가지고 분기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봤더니 분기당 142억, 183억, 223억, 매출액이 210억대. 예전보단 좀 올라왔죠. 작년에 142억인데 요게 3분기죠. 올해 210억까지 늘었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 10억이었는데 요 정도 벌었는데 20억까지 늘어났네. 그죠?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한 게 분기, 이게 분기입니다. 분기 수치예요. 여기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15억. 이 분기 단위입니다. 이익은 괜찮구나. 뭐 그래프도 나와 있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뭐냐면 부채랑 현금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순부채인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 순부채. 이게 좀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그 계좌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순부채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부채가 더 많죠. 현금 빼고 1,000원 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순부채가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순부채는 지금 보세요. 아이패밀리 SC는 최근 분기 기준으로 136억,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게 뭐예요? 현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현금이 2천 있고 부채가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이죠. 2천에서 1,000을 빼면 그 1,000만 원이 순현금이죠, 사실. 그러니까 순부채는 뭐냐면 그걸 뒤집으면 돼요, 그냥. 빌린 돈에서 현금을 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순부채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부채는 순현금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면 좋은 거예요. 그럼 136억에 실제 현금이 있는 겁니다. 부채 빼고도. 그러면 요즘같이 좀 어려운 상황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136억의 현금이 남네? 이거 좋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돼요. 995억입니다. 그래서 현금도 꽤 갖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뭐 어때요? 뭐 크게 나쁠 거 없죠. 간단하죠. 요렇게라도 분석을 하셔서 투자 사실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정보를 받건 뭐 소스를 받건 뭐 친구가 알려주건 뭐가 됐건 이게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요거를 딱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격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제 싸냐 비싸냐죠. 야, 이거 싼 건가 비싼 건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싸다고 지금 싸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야 지금 사자, 이거 싼 거 같아, 저평가야. 그럼 비중을 얼마로 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계획이에요. 이것까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 투자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예. 이제 이쪽에 있는 게 그 기질이에요, 기질. 인내심, 용기. 매수할 때 용기도 있어야 돼요. 막 빠질 때 사야 되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요, 좋다고 올라가는 날 사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 빠지는 날 사세요. 주식은 급 나가는 날,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고 이럴 때가 주식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예.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하죠. 장 좋을 때 사죠. 그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급 나가는 날,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IPMLS가 분석이 돼 있어요. 장이 막 폭락을 해요. 내가 가치 평가한 가격보다 밑에 있어요. 근데 막 떨어져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용기거든요.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루틴과 공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공부해놓고 기업 분석해놓으면 용기가 그대로 발현이 돼요. 워런 버핏이 TSMC 샀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샀겠죠. 분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공부 안 해도 뭐 수익 낼 수 있다,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엔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하고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기업 공부죠. 기업 산업 이런 공부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샀다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PMLSC가 돈 잘 버나, 갑자기 경쟁사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경쟁사 들어오면 또 안 좋잖아요.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기업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회사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망한 기업들 많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봤더니만 일본의 점유율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가 아직도 그걸 반영을 안 한 것 같다. 그럼 더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근데 로맨이 이제 일본에 잘하는데 갑자기 뭐 AM이라는 회사가 끼어들어와가지고 매출을 가져가 버렸어요, 일부를. 그러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매도. 내 아이디어가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차트에 선 긋고 막 이거 깨지면 손절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진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개인 투자분들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그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싸졌다, 이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높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테마가 불어가지고 중국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막 이제 어떤 돌발 호재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일본의 어떤 경쟁 기업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몇 달간 생산을 못한다. 그럼 막 주가가 팍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면 3개월 후엔 다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한번 확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땐 파는 겁니다. 단발성 이슈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하게 매도해 주시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사면 수익 난다, 무조건 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실패해도요, 이게 다 자산이 돼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지금 뭐 어차피 시장이 뭐 급등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달 왔다 갔다 하겠죠. 시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단 한 주를 사시더라도 어떤 기업을 살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요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요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여기 그 PBR입니다. PBR 가지고 하는 거예요. PBR은 뭐냐면은 그 PER 말고, 이익 말고요, 자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1억이 있어요, 계좌에. 그리고 빌린 돈이 1억이에요. 그럼 자산이 2억이죠. 근데 순자산은 얼마예요, 그럼?
부채는 제외하죠. 그럼 내 순자산 1억이죠. 1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계좌는 5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 난 1억 갖고 있는데 왜 5억이야? 그러니까 나의 잠재력을 받겠죠. 당신 앞으로 월급도 많이 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당신 계좌에 5억에 베팅하겠습니다. 그 5억이 시총이에요. 시총. 지금 시장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5억.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1억. 자, 5 나누기 1 해보세요. 5배 나오죠. 그게 PBR이에요. PBR.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순자산이 1억인데 자기가 봤을 땐 당신 앞으로 직장도 잃을 것 같고 부채는 늘 것 같고 이 돈 까먹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못 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의 계좌 가치는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천에서 1 나눠보세요. 0.5죠. 그게 PBR 0.5배예요. 그러니까 PBR은 그거예요. 그게 PBR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자산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이 제가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세요. 그 네이버에서 FN가이드 상장기업 분석을 치세요. 이렇게 FN가이드 상장기업 분석을 딱 치시고 요거 여기 있죠. 밑에 요거 뜨죠. 요거 눌러서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뭐가 요 위에 컴퍼니가 여기 기본 세팅이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자고요. 여기 스냅샷 기업개요 재무제표. 여기 스냅샷 그냥 기본 요거 그대로 보시면 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요걸 밑으로 쭉 내리면 요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다 나왔죠. 근데 BPS 어디서 찾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BPS 여기 친절하게 다 계산해 줍니다. 28,000원, 35,000원, 37,000원, 39,000원, 43,000원, 48,000원. 근데 여기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예상. 올해 연말 기준, 23년 기준. 왜냐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올해. 이건 작년 기준. 그럼 여기서 BPS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예, 여기서 그냥 BPS 찾으면 돼요. 찾는 법 아시겠죠? 예,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다. 제가 여기다 포스코 홀딩스 쭉 내리시면 포스코홀딩스 BPS 나오죠. 여기 51만원, 51만원, 52만원, 53만원, 60만원, 66만 8천원. 올해 예상이 66만 8천원입니다. 요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본 총계를 뭐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데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PP 요거는 요게 아니죠. 요건 제가 지울게요. 요게 아닌데 잘못 쓴 것 같고. 자, 아무튼 이제 PPS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당 순자산 가치니까 자본 총계를 주식수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내 순자산 있죠. 순자산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본 총계라고도 해요. 그거를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옵니다.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PBR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주당 순자산, 그러니까 시가총액 있죠. 내 계좌. 야, 너 5억짜리 계좌야. 근데 나는 1억이에요. 나누세요. PBR 5죠. 근데 요거를 BPS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주가 나누기 BPS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1,000억이고 자본 총계가 1,000억이면 나누면 한 배죠. 간단하죠. 예. 그렇게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은 아무튼 PBR은 주가를 BPS로 나눈 거예요. 주당수 PER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주가란 개념은 똑같고, 그래서 주가를 BPS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포스코홀딩스가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포스코홀딩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3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30만 원이다. 주가가 현재 주가. 그럼 BPS가 지금 얼마죠? BPS를 찾아보시면 되죠. 668154죠. 그럼 대충 한 67만 원 하면 되죠. 뭐. 그죠? 67만 원. 그럼 몇 배 나와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이게 PBR인 거죠. 예. 30 나누기 67 하면 되죠. 그러면 0.447배 나옵니다. 0.447배. 되게 낮네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누가 딱 나한테 와가지고 야 당신 저기요 당신 그 계좌 가치는 4,47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만큼 할인을 심하게. 아니 난 1억 갖고 있는데 4,47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저평가된 건 맞는 건데 시장이 그만큼 포스코홀딩스 인정 아예 안 하는 거죠. 성장 안 한다고. 네. 그리고 이 PBR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구해요? 적정 주가. 그렇다면 적정 주가 어떻게 구해요? 이 주가를 예, 이 공식이 있죠. BPS가 1로 가면 되죠. 우리 수학했죠. 이 BPS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BPS가 이렇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죠.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그럼 적정 주가는 BPS 곱하기 PBR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PBR만 알면요 적정 주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PBR만. 야 이건 몇 배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ER 몇 배 줄까?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10배 주는 게 맞나? 근데 PBR도 몇 배 줄까? 요걸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있어요. ROE 1년에 몇 퍼센트 버냐? 제가 1억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년에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번 거죠. 그게 ROE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가지고 1년에 얼마 벌었냐? 1억 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1%죠.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해야죠. 1억 가지고 1%벌 거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야죠. 은행에 1억을 놓으면 지금 얼마 받아요? 1년에 4에서 5% 받죠. 그러니까 ROE는요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그죠? 예. 차라리 은행에 놓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안전하면서. 그리고 ROE가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게 이제 ROE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알려드리면 뭐 공식이라고 하긴 그런데 적정 PBR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적정 주가 구하려면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요 PBR을 요걸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적정 PBR 몇 배 줄 거냐. 그럼 여기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거기서 아까 거기서 찾아서 기입만 하면 되니까 그럼 적정 주가 알 수가 있죠. 적정 PBR만 알면 되는데 PBR 구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게 뭐 이게 계산을 하면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도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ROE를요 할인율에서 성장률로 나누는 겁니다. 뺀 거에서. 네. 자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포스코홀딩스 여기 있죠.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할인율 있죠. 요 공식. 요 공식이에요. 요게. 자 할인율은 3년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한 3% 돼요. 그죠? 물가상승률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금리와 물가를 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5%죠. 더해보세요. 8% 나와요. 요게 할인율이에요. 여기가 8이 돼요. 성장률은 이거는 고무줄이에요. 근데 이건 2%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1에서 2% 사이고 영구 성장률,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뭐 1에서 2% 성장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선 그럼 0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이건 극도로 보수적인 거예요. 보통 1, 2% 주거든요. 성장률을 많이 주면 2까지는 줘요. 근데 진짜 고성장 주는 뭐 5%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걸 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적정 PBR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ROE 아직 모르죠? ROE 몰라요. ROE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인율 얼마죠? 8. 할인율 8이죠. 성장률 0. 자 8에서 0 빼면 8이죠. 이해되세요? 할인율에서 성장률 뺀 거예요. 근데 성장률이 0이니까 이것만 알면 되죠. 근데 할인율은 금리 더하기 물가상승률 더하니까 8. 그러면 이제 밑에 분모는 구했어요. 자 이제 ROE만 알면 돼요. 그럼 포스코홀딩스의 ROE를 제가 여기 적어놨죠. 6년 평균이라고. 자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아까 그 상장기업 분석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포스코홀딩스 BPS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6년치예요. 올해까지. 이게 옛날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치죠.
언제부터? 2017년부터. 그러니까 ROE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적정 주가가 달라지는 게 내가 얼마를 평균을 내줄 거냐 이거죠. 아, 여기 있네요. ROE. 내가 이거 얼마 평균을 내줘야 되나? ROE 평균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8.47이죠. 올해 예상이거든요. 8.47을 써도 돼요. 그냥 거기다가. 아니면 극도로 보수적으로 3.61을 할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6년 평균 1, 2, 3, 4, 5, 6. 제가 요거 이렇게 6년 평균을 해봤더니 ROE가, 그러니까 ROE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저는 6년 평균을 낸 겁니다. 6.77이 나온 거예요. 6으로 이제 더해서 6으로 나눴더니.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6.77에서 8로 나누면 이게 백분율이니까 0.0677 나누기 0.08을 해야죠. 당연히 0.84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실 때 6.77 나누기 8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8로 하면은 물론 나오긴 나오네요. 네, 그게 똑같이 나오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6. 이게 이 단위가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6.77 나누기 8을 하세요. 0.84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산했어요. 0.84배 나왔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0.84배 적정 PBR 계산했습니다. 여기. 자, 그럼 0.84배 여기다 곱하면 주당 BPS 곱하면 되죠. 저기 주당 순자산 가치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계산할 필요 없죠. 여기 있잖아요. 올해 66만 8,153 요거죠. 요거 거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67만 원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얼마예요? 56만 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이 말이 되냐? 지금 20 얼마인데.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PBR 계산할 때. 언젠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56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지금 20만 원대잖아요.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굉장히 할인 받고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똑같이 할인율 똑같죠. 뭐 이건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이 적었네요. 성장률 그냥 보수적으로 0으로 잡았어요. 그냥 삼성전자 1로 해도 되는데 1로 하실 분은 하시고, 그러면 요게 7이 되겠죠. 8에서 1 빼면. 근데 어쨌든 그냥 8로 했고, 저는 삼성전자는 7년짜리로 했어요. ROE를 7년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이거 왜 안 되죠? 삼성전자 정확한 걸 썼는데 얘네 왜 이래요? 삼성전자 그죠? 이거 한 다음에 밑에 이걸 클릭해야 되나봐요. 이렇게 이걸 바로 엔터 치면 안 되고 그러네요. 저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 ROE가 여기 있죠. 21, 19, 8, 6, 9, 13, 11. 10일까지 6년을 해도 돼요. 근데 전 좀 보수적으로 내년이 7.98밖에 안 돼요. 그냥 전 보수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 7년짜리 하자. 요거까지 그냥 더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년 평균 하니까 13.3% 나옵니다. 1.66배 나오죠. 지금 BPS가 얼마죠? 자, 밑에 BPS가 48374죠. 여기 올해 날짜 여기 있죠. 2022년 12월. 이거 연간 기준입니다. 분기별로 볼 수도 있고요. 연간 전체. 연간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했더니 48,300원 곱했더니 8만원 나옵니다. 적정 주가가. 꽤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가가 비싸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건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8% 똑같은데 ROE를 제가 바꿔버렸어요. 3년 평균으로. 향후 3년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 향후 3년은 얼마예요? 여기 앞으로 3년 11.92, 2023년 7.98, 2023년 이게 예상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애널리스트에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ROE가 점점 떨어지니까 옛날보다는. 그래서 요거 3년치를 그냥 평균을 내봤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가치평가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걸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ROE를 계산 평균을 낼 거냐. 이 ROE를 얼마나 잡을 건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람이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낮아지면 주당 가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향후 3년 평균을 했더니 이게 10.25가 나왔어요. 예, 아까보다 좀 낮죠. 7년 평균은 13.3인데 ROE가 떨어졌죠. 근데 이게 더 타당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이고 엄밀히 보면. 그럼 10.25. 그래서 이걸 나눴더니 1.28배. 그러면 1.28배를 했는데 제가 대신에 이거는 바꿨어요. BPS를. 왜? 왜 바꾼지 아세요? 앞으로 미래의 3년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 갈 거 아니에요? 55,000원. 예, 좀 이해가 되세요? 올해 걸로 할 수도 있어요. 48374. 예, 한번 해볼까요? 48374.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55,760원입니다. 예상이. 저는 이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1.28. 그랬더니 71,000원이 나왔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2,000원 나와요. 적정 주가가 62,000원. 근데 지금 주가가 6만원 미치죠.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게 싼 거예요. 지금 적정 주가 밑에 있잖아요. 예, 근데 2년 후에 어차피 이제 향후 미래 3년 평균으로 했으니까 이게 더 타당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언젠간 71,000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71,000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뭐 62,000원이야 뭐 8만원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주가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싸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내년에 만약에 물가가 3%로 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할인율이 8이죠. 내년 물가 3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 3으로 해보세요. 6이 되죠. 그럼 조건은 똑같아요. 할인율을 6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1.7배가 됩니다. 적정 주가가 94,000원 점프를 해요.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올해 예상. 그냥 이건 좀 보수적으로 48,300원. 300원 곱하기 1.7을 해보세요. 이거 좀 보수적으로 해서 1.7. 그래도 82,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에 물가가 확 낮아지잖아요. 이 자동으로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가나 금리 따라 밸류가 움직인다 그러죠. 이게 이유 때문이에요. 내년에 물가가 안정화되잖아요. 할인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주가가 그냥 똑같이 돈 버는데 근데 반대로 물가가 막 오르고 금리 막 세게 오르면 자동으로 할인율이 올라가서 적정 주가가 팍팍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년에 증시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금리와 물가가 올해보단 떨어지거든요. 그잖아요. 그렇죠? 특히 적어도 물가가. 그럼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적정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최소 82,000원에서 94,000원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무섭죠. 막 빠지니까. 근데도 투자를 하면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히 뭐가 아니라 단 뭐 꾸준히 돈은 벌어야 되겠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다음에 적정 주가 중에 또 하나가 PBR 밴드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밴드가 뭐냐면은 우리 많이 PBR 밴드 봤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도 있고 요거를 제가 하이닉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의 PBR 밴드는 뭐냐면 일단 BPS는 알고 계셔야 돼요. 주당 순자산 같이 똑같아요. 적정 주가 뭐죠? 적정 PBR 곱하기 BPS입니다. BPS는 우리 알죠? 이미 계산돼 있으니까 이거 몇 배 줄 거냐 이거예요. 적정 PBR 몇 배 줄까? 이 고민이거든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밴드가 나와 있어요. PBR 밴드. 요게 버틀러에서 만든 거예요. 버틀러는 보시면 녹색, 주황색, 또 밑에 녹색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가가 궤적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걸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밑에 저 빨간색은 뭐냐면 BPS입니다. 지금 현재 주당 순자산.
지금 주당 순자산. 지금 하얀색이 주가인데 엄청 내려와 있죠. 다 뚫고 내려왔죠. 요거는 이제 거기 아까 FN 가드에 있는 건데 보시면은 요렇게 밑에가 있어요. 이건 5개죠, 총.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여기가 중간이고요. 여기 5개나 돼요. 그러니까 훨씬 폭이 넓죠. 이거를 이제 2개를 그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아까 그 여기 하나 여기 버틀러가 여러분 버틀러 아시죠? 버틀러라고 이렇게 치셔가지고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버틀러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버틀러 치면 여기 밑에 나오죠. 버틀러라고 여기 이 야구 선수 말고 밑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버틀러라는 이제 사이트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바로 SK 하이닉스를 치세요. 네, 이렇게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가 막 뜨죠.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화면을 키워볼게요. 밴드 보이세요? 밴드 여기 기업 분석 여기서 시각화해서 밴드라고 보이시죠? 요거 예,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PBR 밴드 있죠? 요겁니다. 아까 제가 캡처한 게 요걸 여기 화살표 있죠? 요걸 좀 더 크게 하세요. 그럼 크게 딱 떠져요. 그럼 여기 나오죠? 0.97배 그러니까 맨 밑이 0.97배 중간이 1.32배 써있죠? 이게 PBR이에요. PBR 1.77배가 제일 높은 거고 그냥 빨간색은 주당 순자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거기 어디죠? 여기 그 FN 가이드 여기서 SK하이닉스 치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주 한번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보세요. 밑에 최 밑이 0.83 써있죠. 잘 안 보이시겠 텐데 0.83, 1.04 얘는 5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맨 밑에 가 있죠. 지금 주가가 얼마나 지금 저밸류 상황입니까?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캡처한 겁니다. 이 2개를. 근데 하이닉스가 내년에 적자가 나요. 그래서 BPS를 얼마로 할 거냐. 그래서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SK하이닉스 여기 있죠. BPS 찾아보세요. 올해가 95,149원인데 내년에 적자 날 겁니다. 92,000. 이게 더 깨질 수도 있어요. 요걸로 잡았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감소하는 거. 그래서 내년에 92,639원이 BPS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위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는 적정주 효과라기보다는 내가 어디서 투자를 할까? 이건 이제 매수 타이밍 잡기예요. PBR로. 그럼 보면 PBR 밴드가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최저점이 0.83이죠. 여기가 맨 밑이. 최고 위가 어디예요? 1.68인데 얘랑 같이 비교하세요. 얘는 맨 밑이 0.97이죠. 얘는 0.83인데 그럼 0.83이 최바닥으로 그냥 보세요. 최고 높은 게 얘는 1.77, 1.68 그럼 1.77 나오죠? 그죠? 그럼 0.83에서 1.77이에요. 밴드가 저 2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밴드 중간만 보는 거예요. 자, 밴드 중간은 1.26과 1.32배다. 왜? 보시면 얘는 1.26이죠. 중간이. 얘는 1.32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은 0.83과 0.97로 나눈 거예요. 얘는 0.97 하단이. 얘는 0.84.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맨 밑은 얼마냐? 0.83배우고 최하단 76,858원. 이거 거의 왔죠. 그리고 PBR 1.26배 중간 뭐 3위로 하셔도 되고 116,670 가장 높은 거는 16만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를 볼 때 지금 완전 최바닥에 왔잖아요. 얘는 0.83 얘는 0.97. 자 0.83배면 여기 나와 있죠. 76,000원. 0.97배면 89,000원. 요 2개가 이제 하단부거든요. 밴드 하단 여기. 밴드 하단에서 사면 너무 좋죠.
항상 우리는 이제 요 밑에서 사는 걸 권유를 드리지만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서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건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89,000원에 살 수도 있고 85,000원, 8만원, 76,000원에 살 수도 있고 78,000원에 정답은 없어요. 어디서 살지는. 근데 분명한 거는요. 89,000원 이하는 비싼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땐 밴드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보시면 밴드가 옛날에 여기 뚫고 간 거 보이세요? 여기 1.77배 뚫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보세요. 저번에도 여기 빨간색 있죠. 5군데 중에서 요 빨간색 요 위에선 사는 거 아닙니다. 요런 데랑 여기선 투자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비싼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보세요. 옛날에 여기 이 구간 여기 요 녹색선 뭐 녹색선이 1.04배거든요. 거기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더 많이 빠졌지만 근데 지금은 하물며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를 팔아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저걸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정답은 아니고 내가 어디서 할 거냐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솔루션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솔루션 제가 좀 다르게 해봤는데 49,323원 왜?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좀 바꿔볼게요. 아이고 제가 이게 마음이 급하네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자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BPS가 여기 있죠. 올해가 46,920원입니다. 내년이 51,720원. 전 이거를 그냥 두 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고 예. 아무튼 뭐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뭐 나는 46,920원 하겠다. 아니다. 난 좀 공격적으로 51,000원 할래. 이러셔도 상관없고 단 저는 이제 애매해서 그 중간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면 정답이 절대 없어요. 근데 이 PBR 밴드 보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제일 바닥이 어디예요? 0.25죠. 여기 보이세요? 0.25. 여기는 0.47. 아마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돼요. 0.25랑 0.47 나오죠. 하단 여기 있죠. 방금. 네. 근데 0.25배는 너무 낮아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0.47배로 그냥 해본 거예요. 네. 그럼 23,181원이 완전 최바닥입니다. 근데 지금 5만원인데 여기 가겠습니까? 뭐 정말 회사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여기 갈 일은 없는 것 같고 밴드 중간은 0.82에서 0.83 비슷해요. 둘 다 중간이 0.83이죠. 여기 노란색 여기도 여기 좀 안 보이시나? 네, 잠시만요. 여기가 0.8이 나오죠. 0.82 그죠? 예, 여기가 0.8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래서 봤더니 0.82배 83배 중간이 1.2 여기 0.82배 0.83배 그래서 0.8이나 0.83이나 똑같죠. 그래서 0.83으로 해봤어요. 41,000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단 1.34배로 해봤어요. 그냥 6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밴드가.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위에 있어요. 그죠? 하이닉스랑 정반대죠. 하이닉스는 저 밑에 처박혀 있는데 얘는 저 위에서 지금 고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 밴드를 봤을 때 지금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네? 이 밴드 두 개 보시면 안 사야죠. 지금은 사는 거 아니에요. 밴드가 높잖아요. 예전에 여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솔루션이 옆에서 좋다 해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밴드를 보고 예, 차트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밴드를 봤더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성장을 하죠. 태양광 때문에. 그래서 이 밑으로 가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여기 오면 좋죠. 근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럼 주가 엄청 빠져야 되는데 이 밑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가장 근접한 게 여기 중간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보세요. 왜 중간인지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라면 중간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자, 중간이 0.82배입니다. 0.83배. 0.82배나 0.83배 밑에서 사면 아주 좋아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지금 주가는 약간 고밸류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전략 0.83배.
여기까지 기다리자. 0.83배를 계산을 해봤더니 41,000원 나와요. 지금 주가 47,000원. 안 내려갈 것 같죠? 안 사면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예, 아예 난 좀 공격적으로 해볼래. 그러시는 분은 내년 기준으로 바꾸세요. 내년 BPS. 올해가 제가 아까 두 번 평균 냈죠? 평균 낸 게 49,323원이에요. 그걸 계산을 했을 때가 0.83배가 41,000원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내년으로 BPS 중에 51,725원. 요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43,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3,000원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내가 만약에 못 샀다면. 그리고 PBR 1.1배 있죠. 여기 1.1배 뭐냐면 요 빨간색 있죠. 네 번째. 여기 1.1 보이세요? 여기 빨간색이에요. 요 이상에서는 사면 안 돼요. 고밸류 기업입니다. 거기 가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사실 조금씩이라도 내가 수익이 났으면 1.1배를 그래서 제가 곱해봤어요. 얼마 나오나 1.1배를. 그러니까 매도할 때도 좋아요. 저게 약간 비중 줄일 때는 1.1배 곱하니까 54,000원 나옵니다. 그럼 53,000원 4,000원 그냥 꼭 저 가격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53,000원 4,000원 가면 줄이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매도할 때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고 살 때도 뭐 예를 들면 41,000원 43,000원이 이제 나온 거죠. 야 그럼 3,000원 내려 이제 거기 근접하면 뭐 예를 들면 43,500원이나 3,000원은 조금씩 담아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득을 좀 하셔야 돼요. 기업마다 다 달라요. 성장주는 밴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이닉스처럼 사이클 타는 산업 있죠. 그거는 기다려야 돼요. 밑에까지. 진짜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매번 PBR 요 정도 여기가 낫다 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시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긴 강의였습니다. 46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고민해 보시고 다른 기업에도 꾸준히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단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아시죠? 이게 정답이면 다 이렇게 해서 다 돈 벌겠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올 때까지 반드시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아무튼 오늘 함께 배우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